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네. 언론개혁 12년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권순택입니다. 네,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늘 빼먹었던 인사를 오늘은 잘 마쳤고요. 네, 앞으로는 빼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늘 초대 손님 모셨죠? 네, 저희가 오늘은 게스트한테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스트와 구독자에게 묻어갈 수 있는 방송이고요. 저희 페미묻다에서 또 2025년 기획으로 계엄 광장 페미라는 좀 주제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볼까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묻어갈 수 있는 게스트 첫 번째 손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원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장수정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여성 평화 운동가였었던 그 길원옥 선생님께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좀 전하게 됐는데요. 김혜정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 아프실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을 좀 어떻게 접하셨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그 저희 상담소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수요 시위 일본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좀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가 주간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거기 평화로라고 하는 그 옛날 일본 대사관 있던 그 거리에 갔더니 그 뭐랄까요 수요시위 반대 집회 신고한 이제 그들이 너무 이상한 현수막을 달고 있어서 저희가 다 그 준비하면서 막 신고하고 막 눈이 많이 오는데 수요시를 해서 그들의 그 현수막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처리 안 했거든요. 경찰이 안 했는데 그거를 보고 막 있던 때 그때 이제 부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그 길원옥 선생님 옛날에 수요시위 가면은 약간 키가 조금 작으셨는데 항상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수요시위 참여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너무 잘 왔다고 해주시고 그랬던 게 너무 생각이 나서 네, 되게 추모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네, 저 뭐 이번에 또 지난주에 길원옥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김새로운 배우도 이제 또 떠난 거죠. 그래서 조금 무겁게 좀 지난주를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추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김혜정 소장님, 오메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네, 전 페북에서만 뵀던 분이어가지고 설렙니다. 네, SNS. 네. 먼저 좀 단체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새 그 광장에 단체 소개를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활동가라고 소개를 안 하고 광장식 소개라고 하는데 단체 소개를 하려니까 너무 신납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데서 일하고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1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34년이 연지 34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4년 동안 이 상담 번호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전국에서 이 번호가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니까 전국에 되게 많은 성폭력 관련된 사안들이 매일매일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름 저희는 대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들을 또 장기적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또 그 어떤 중요하게 분석해야 될 거 연구도 하고 또 정책 제언도 하고 뭐 법도 바꾸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 쉼터 또 운영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네요. 여성은 다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활동가는 몇 명이? 지금 19명이에요. 큰 조직이다.
크다면 크고. 네, 크다면 크고. 네.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 하면은 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그때 나락보관소인가 그 네. 유튜버에서 가해자들의 개인정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콘텐츠를 올렸을 때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데 그때 성폭력 상담소가 했던 게 뭐였냐면 피해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돕기 모금을 진행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2024년 6월에 네, 맞아요. 너무 폭풍 같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 일이 끝나지가 좀 않았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시작됐고 뭐랄까요,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요 언저리에서 그 일을 좀 아이템 삼아서 가해자들을 다 나락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여전히 그런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여전히 있고 또 그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하고 경찰이 또 되게 발빠르게 나서고 뭐 이러는 와중에 또 피해자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이거를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즐겁게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성폭력 상담소는 뭐 많이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워낙에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단체죠. 유명한 단체. 유명하다. 오래되고 유명하고 크고. 네, 저희가 사실은 또 이렇게 페미무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상대적으로 이제 처음 이렇게 페미니즘에 이렇게 접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원래 있던 단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좀 그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추천도 받아서 겸사겸사. 맞아요. 저희가 특히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트위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트위터에 없다. 트위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페미니스트들 트위터에 많은데 이제 왜 트위터를 왜 안 하냐 그런 얘기도 되게 들었고 그리고 제가 막 너무 결심한 게 그 N번방 사건 지원할 때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좀 전국에 계셨는데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피해자 돕는 기관이 있고 내가 무료로 변호사 지원받을 수 있고 뭐 여성 경찰에게 조사받을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 안내해 준 적도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트위터를 해야 되겠다.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광장에서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 계정을 제가 2009년인가 한번 썼던 그 글을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다시 비슷하세요? 다시 살리셨. 네. 다시 살리셨. 근데 제가 트위터를 옛날에 활동할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출근해서 트위터 몇 자 쓰니까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스트레스가. 좀 한참 그렇게 좀 살았었어요. 그랬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도 트위터를 전혀 하지 않다가 남태령 지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셨어요? 계정을 다시 뭐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 시작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그냥 살려서 이렇게 눈팅 하는 맞아. 거죠. 너무 투쟁 소식 빠르고 맞아요. 해석들도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하진 못한다. 페이스북이랑은 너무 상당히 다른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 있을까요? 저희요? 저희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성폭력 상담소 이제 간단하게 단체 소개해 주셨는데 하는 일 조금 더 어떤 일을 구체적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지. 지난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이런 거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일주일. 지금 되게 오래된 사건들 많거든요. 오래된 사건들 지금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도 그게 소송이 하나가 아니고 또 관련돼서 되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2심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거 이런 거 의견서도 내고 방청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 중에
이제 피해자가 뭐 역고소가 되는 사건들 이런 거는 되게 사안이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좀 잘 정성 들여 파악을 안 하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의 내막은 어떻다라는 거를 좀 잘 정리하고 저희의 그 의견을 덧붙여서 의견서 같은 것도 보내고 그리고 뭐 상담, 면접 상담 이런 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피해자들이랑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한다든가 뭐 자기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회원들 소모임도 조직해서 열심히 하는데 뭐 책 읽기 모임도 기획해서 이제 시작하고 또 달리 여성 마라톤 대회 네. 두 분도 혹시 뛰시나요? 신청했어요. 아, 네. 신청하셨나요? 네. 거기를 또 같이 달리려고 달리기 모임도 시작이 됐고 이제 소모임들이 막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나 같이 공동으로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단체도 이렇게 단체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시죠. 네, 상담은 이제 성폭력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19명이 일하는데 19명 일하는 파트 다 다르거든요. 뭐 회계 재정 업무를 하는 사람부터 뭐 그 저희 24시간 돌아가는 쉼터를 담당하는 활동가들까지 되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상담 부스는 모두가 다 약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일정 부분의 상담을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듣기의 그 과정을 쭉 이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어떤 사건 동향이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분석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와 좀 최근에 이제 분석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과거에 좀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된 게 있나요? 그거를 막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최근에는 좀 사안이 뭐랄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를 좀 고심을 많이 하는 사이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고소되신 고소된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뭐랄까요 가해자들이 이제 저희가 중간간 사건도 항상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동의로 그 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안 바뀌었다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게 되게 많이 그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동의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 사안을 되게 왜곡시키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 되게 많고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이러는 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 동의했다라는 걸 남길 그런 증거들 남기려고 그렇죠. 가해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기억이 없는데 자기 녹취록이 제출이 됐어.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술이나 약물에 취하고 이랬을 때 이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고 거기서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걸 텍스트로 텍스트로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읽었을 때는 마치 무슨 얘기가 된 듣고 것처럼. 응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출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못 걸러내고 안 걸러내니까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범죄의 양상이 악랄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저는 성폭력 상담소 하면 저는 말하기 작은 말하기도 있고 너무 옛날인데 저 어렸을 때 20대 때 성폭력 말하기 대회가 처음 시작됐었나? 그때 되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대 때. 네, 20대 때. 네. 그렇죠. 지금도 요즘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럼. 말하기 대회 2003년? 네. 네, 처음 시작했는데. 맞아요. 2003년. 네, 맞아요. 그때 그랬던 20대. 네. 20대. 네.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너무 이렇게 그 시간이 쌓였다는 게 그쵸, 소중하잖아요. 그쵸. 이거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20년 넘겨.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미투 운동 때 조금 멈췄었어요. 왜냐면은 미투 운동 때는
피해자분들이 되게 여러 자기 그렇죠. SNS부터 모든 걸 매체 삼아서 이야기를 되게 힘있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행사를 하지 우리가 않아도. 열기까지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말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또 맞아서 좀 쉬고 있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너무 험악해지고 안티페미니즘이나 이런 상황이 되게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거나 성폭력 문제 해결 말하기도 되게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위협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다시 오래간만에 열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상담원 교육도 하시나요? 아, 네, 상담원 교육 제가 다 말 안 한 거를 질문을 해주시다니 명진행자. 네. 상담원 교육은 누구 어떤 시민이든 들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교육인데 교육이 100시간이거든요. 이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나 5시에 끝나서 월화수목 이렇게 4주를 네, 이렇게 약간 할애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한 번 정도 꼭 들어야 되는 이런 교육인데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듣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시간을요? 아직 도전을 아직 도전을 2025년도에 도전해 보시죠. 제가 뜨면 제가 한번 저희 상담소가 2년에 한 번씩 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올해 없군요. 올해 7월 아니 올해 있어요. 올해 있어요. 네, 바로 올해. 딱 걸렸네. 올해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폴스 연도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 그렇군요. 아니요. 예. 네, 그래요. 2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페미문다에서 장수정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다가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해보죠. 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계엄 광장 페미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엄 비상계엄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김현 소장님은 그 비상계엄 선언 당시 12월 3일 10시 23분 그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어디서 좀 이 소식을 접하셨나요? 네. 제가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은 새시대 새설교 출간 너머를 생각하는 좌담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시대 새설교가 이제 여성 목회자들의 설교문들을 이렇게 편집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남성 목회자들이라든지 남성 기독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설하고 특히 그 안에 이제 김민웅이라는 목사가 있고 이 왜 여성 목사들로 족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새 시대가 아니고 왜 이런 남성 목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의미부여해주고 안내해주는 마치 레이디 퍼스트처럼 문을 누군가 열어주듯이 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고 홍보되고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김민웅 씨의 성폭력 2차 가해 문제가 왜 안 짚어지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준비했던 좌담회였고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저도 같이 얘기하고 그 참여자들이 바로 그 옆에서 뒷풀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뒷풀이 되게 여러 명 앉아 있었거든요. 되게 여러 명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계셨던 그 모 단체 활동가세요. 또 그분이 계엄이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 말을 단 한 번에 그냥 믿은 것 같아요. 믿었어 그냥. 네. 그래서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 하다하다 진짜 지랄한다. 하다하다 진짜 너무 이런 말이 정말 나왔고 그 TV에 바로 이제 그 뉴스가 그 윤석열 씨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막 그러면서 동시에 아시다시피 장갑차가 어디 간다더라, 지하철역이 뭐가 막혀졌다더라, 군대가 다, 지하철역에 다 했다더라, 집에 못 간다더라, 막 이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다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저는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전을 뒷골목 바로 의사당 뒷골목에 했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영등포니까. 영등포 바로 옆에 있다가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이 웬 날벼락이지. 저는 GD 뮤직비디오보다 갑자기 그때가 GD 그 마마를 보다가 오. 갑자기 그걸로 넘어간 거야. 끝났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 화면이 너무 다른 화면으로. 그러니까. 너무 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다들 딥페이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은 그 바로 가셔서 국회에서 그러면 몸으로 막으시고 다 보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 그 같이 얘기하는 그 온라인 방에 보니까는 국회가 해제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빨리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옆골목에 있긴 했는데 빠르게 차로 운전해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 뒷골목에 빨리 일단 차를 세워야 돼서 들어갔는데 막 경찰차가 근데 항상 있잖아요. 국회 앞에 시위하는 분들도 막고 막 이러면서 그 정도만 있지 더 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무런 뭐 스피커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뭐지? 진짜 빨리 경찰이랑 경찰이랑 군대도 경찰보다 이거 빨리. 뭐야? 이거 우리 뭐 해야 돼? 우왕좌왕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뛰어서 길을 건너가서 들어갔어요. 문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장하는 거를 이제 봤고 그러던 중에 그리고 저 여기 들어왔다고 동료들한테도 알리고 막 이러는 사이에 헬기가 이제 막 여러 대가 가는데 그 헬기를 저희가 그 국군의 날 때 많이 맞아. 봤잖아요. 네, 이렇게 네. 되게 저공에서 네. 막 비행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때도 막 민원 전화 넣고 이거 뭐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헬기들이 막 너무 여러 대가 정말 본청 가는 거야? 진짜 의원들 끌어내려고 정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경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본청으로 뛰어간 거죠. 그래서 막 뛰어가 그 분수대 지나서 뛰어가서 계단에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 모이고 곧 이제 그 공수 뭐죠? 공수부대? 특전사? 특전사. 내려서 다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있다가 1시 40분에 담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1시 40분에 나오셨군요. 네. 가결되고 나서. 가결되고 좀 군인들 빠져나가는 거를 좀 보고 네. 그래서 요새 그 헌재에서 계속 시간 가지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몇 시에 뭐 국무회의 했고 뭐 10시, 12시 땡 00시 뭐 40분에 누구한테 명령을 해서 뭐 마포대교를 건넜네 안 건넜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가 뭐 이런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가들 와 계신 저희 상담소 뭐 여성의 전화 활동가들 같이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 여의도 24시간 카페들이 앉을 데가 없었어요. 다들 다 거기. 네, 그리고 막 커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누구 새로 오면은 커피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고 막 다들 추워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커피는 다 떨어지고 그 알바생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 그러니까. 시간에 1시가 넘고 2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들 막 핸드폰 켜고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3시 정도에 이렇게 갔죠. 들어가셨구나. 네. 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막 다시 막 약간 긴장되는.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장감이 또. 맞아요. 네, 전 그때 집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 네. 많았어가지고 여의도에 그래서 나오고 막 차로 나오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 골목을.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빠져나온 게 새벽 3시쯤인데도 들어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여의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차들이 다 하고 막 중간에 그 경찰들이 막 막고 사람들 걸어서 막 들어오고 여기도 막 깃발들 한가득 있고 계속 외치고 사람들 골목골목에도 추우니까 다 종종거리면서 또 앉아있고 커피숍마다 사람들 다 가득하고 막 다들 전화하면서 막 여기저기 가는데 이제 그때는 국회는 의결을 했지만 맞아요. 윤석열은 아직 선언하지 안 하고 않았죠. 있었던 네. 그때거든요. 근데 저는 마감해야 될 발제문 있어서 집에 갔는데 일하러. 네, 일하러. 네. 이래야 돼 내일 빨리 내가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빨리 항상 세상이 이상해질 때 마감을 못 했잖아요. 뭘 못 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갔지만 윤석열이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
때문에 그때 그 의원들도 다 해산 안 하고 다 밤샐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저기가 안에가 추워지는 거 아니냐, 난방은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막 들어온 거죠. 새벽 3시에 또. 맞아요. 그 지켜야 된다고 국회 앞에 맞아요. 저도 새벽 4시까지 못 자고 있었거든요. 해제를 안 해가지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다들 보고 못 잤죠 그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이제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단체 가서 우리는 사실 윤석열 퇴진운동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런 기자회견 하고 저희도 와서 긴급회의를 하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액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또 그 얘기도 지금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키어 네트워크 뜨고 있는데 한번 깃발 그런 얘기도 디자인이 네. 색이 예쁘네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퇴진 운동 어쨌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드로 딱 돌아간 거죠, 다들. 그래서 좀 어떻게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되셨는지 논의나.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윤석열 퇴진에 대한 퇴진 행동 이런 데들도 있었고 여기저기가 있었었던 것인데 저도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여성을 막 정책에서 다 삭제하는 거 이런 거 퇴진 사유 아닌가? 아니 탄핵 사유 아닌가? 탄핵 사유 아닌가? 그렇죠. 이거 양성평등 법률 위반 아닌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되게 했지만 정말 그걸로 탄핵시킬 수 있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라고 하는 엄정함이 필요했고 그게 아니면 퇴진은 걸지만 임기가 반이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고민이 이제 있었던 측면이었는데 이거를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고민하고 장애인, 이주민, 노동운동 다 그렇죠. 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광장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안티페미니즘을 선동하고 정치 세력으로 등장시킨 저 윤석열과 이 세력을 안티페미니즘이나 그것만이 아니라 장애인 소수자들을 다 제물로 삼았던 저 정치를 진짜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걸로 같이 이렇게 막 긴급하게 단체나 활동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떴던 그 이름을 막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주의 구하는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페미퀴어 이렇게 해서 대시로 페미퀴어 그 다음에도 뭔가 붙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라는 말을 했는데 저기 FDSC라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이라는 데가 되게 엄청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게 누구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 우리를 대표하지 않도록 저 한 글자 한 글자씩을 다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조각보처럼 모아서 깃발로 만든 그런 깃발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네, 예쁘더라고요. 네, 예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막이랑 그 피켓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날 저녁 12월 4일에 광화문에 이제 펼쳤는데 현수막이 한 8m 됐나? 그러니까 되게 좀 8m? 되게 긴 아무리 말아도 안 말리는 그런 긴 거를 만들었는데 그 밤에 광화문에 이렇게 그 청계천 있고 여기 길에서 길 건너에서 찍는데 저희가 쓴 문구가 이것이 안티 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막 차들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카메라 누르니까 차는 이렇게 쉥 지나가고 막 까만 밤에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서 딱 찍히니까 지금 같은 되게 폭력적인 상황인데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로가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당신들의 말로를 만들고야 말 거다 같은 약간 그런 거를 들고 간 거죠. 그 딱 현상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날 12월 4일에 광화문에서부터 거의 그 어디까지 걸었더라? 되게 멀리까지 걸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용산 간다고 하면서 용산까지 갔다. 네, 그 녹사평인가 하여튼 그 되게 길게 걸었어요. 서울역 지나서 막 남영역 이렇게 지나서 되게 많이 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폭주한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를 들고 이렇게 막 그 행진하니까
여기 앞뒤에 계셨던 이제 남성 목소리로 들리는 막 시민들이 안티페미니스트의 말로 그렇지 여가부 없애고 막 대통령이 그러면 돼? 부처를 없앤다고 하고 그 난리를 쳤으니까 뭐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리고 지나가던 막 사람들도 이거 너무 구호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여기저기 있던 뭐 여성들은 이 피켓을 달라 무슨들은 누구냐 이 피켓을 내놔라 막 그렇게 많이 내놔라. 가져가시고 이러면서 맞아. 했었습니다. 되게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느꼈어요. 저도 너무나 딱 와닿는 메시지였고 그때 이렇게 피켓도 만드셨지만 이렇게 온라인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셨는데 저도 그거 막 프로필로 쓰고 그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프로필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석열은 지구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피켓이 있었는데 그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맞아요. 분들도 그래가지고. 네, 설마 이게 빨리 되겠지 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직도 아직도 지구 안에 있는 뭐 지구를 떠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리고 처음에 그 현수막 만들었을 때 저희가 현수막 사이즈를 올리면서 약간 그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널목 액션이라고 이렇게 큰 합정동 내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파란불로 바뀌면 쭉 펼쳤다가 또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또 이쪽 파란불 거치면 쫙 또 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방방곡곡해서 하자. 왜냐면 이거 되게 길어질 거고 하니까 자기 동네에서 다들 현수막을 펼치자 이렇게 했는데 웬걸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동네 액션을 하기에는 약간 몸이 부족하고 체력이 맞아.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 왜 거의 그럼 동시에 이제 광장이 열리고 계속 거기 광장에 나가신 상황이 된 거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 광장을 만드는 일이 그렇죠. 서울 광화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음향도 섭외해야 되고 그 공연자도 섭외해야 되고 발언자 신청도 받아서 줄도 세워야 되고 막 무대 활동 어쨌든 실무에 다들 투입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이 광장에서 평등 수칙 같은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래를 뭘 틀어야 되지? 우리가 그동안 그 미투 운동 이후부터 맞아. 그리고 서울 퀴퍼도 그렇지만 너무 노래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막 선곡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광장이 되게 평등하고 이런 광장. 근데 확실히 그 이번 광장에서 달라진 점인 것 같긴 해요. 수칙 얘기하고 맞아요. 평등한 그런 박근혜 때랑은 또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걸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때는 워낙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혐오를 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못하는 그런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페미존이 그거를 제발 그거 없이는 비판 못하냐 이거를 되게 많이 해서 중간에 사과도 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광장 열 때부터 아예 그렇게 평등 수칙 말하면서 열었고 그리고 여의도 첫 집회에서 나 레즈비언이고 나 페미니스트인데 이런 내가 여기에 퇴진을 외치러 나왔다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응원도 들었지만 약간 야유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광장이 과연 우리가 나를 같이 환대하고 연대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 페미당당 활동가가.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바뀌었나요? 딱 그게 그것만 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무 많은 발언자들이 내가 성소수자다, 퀴어다. 나오셔서 발언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 뭐 누가 발언을 할 것인지나 뭐 어떤 노래를 틀 것인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창기에 또 이번엔 K-팝이 되게 많이 이제 틀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 또 빠지고 그런 맞아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달라지긴 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싸이 노래도 중간에 사라지고. 맞아요. 그게 그 처음에 그 12월 7일이었나요? 네. 그 여의도로 네네. 처음 달려간 맞아요. 날 그때가 광화문이었는데 원래 취소하고 여의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의도 갔는데 그때 부결됐잖아요. 네, 그날 7일. 네, 그쵸, 뭐 첫 김상욱 번째. 의원 돌아오고 뭐 김예지 의원 네. 투표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했는데 저는 진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실망 많이 하고 그날 너무 추웠고 너무 추워서 실망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앞으로 가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제 누구 뭐 의원 돌아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하고 나서 기다린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뭐 10시 뭐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나? 불성립됐잖아요. 해서 그런데 앞으로 막 갔어. 근데 그때부터 클럽이 된 거예요. 내가 딱 여의도 위플래시 내렸는데 링딩동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놀랐어. 정말 놀랐고 너무 최고였어요. 진짜. 저도. 맞아. 저도 그날 그게 확 쳐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전혀 그런 실망하거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집회 기획한 활동가들 진짜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맞아. 네. 이번에 또 광장 기획하신 분들도 참 대단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응원봉 들고 또 같이 하신 분들도 정말 뭔가 새로운 시너지가 되면서 너무 저 사실 그거 뭔지 어떠셨어요? 몰랐어요. 뭐 이거 된 거? 이거 뭔지 몰랐어요. 그 뭔지 몰랐다. 처음 여의도 간 날. 근데 제 눈에 너무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봤냐면은 저 국회에 너무 실망하고 전 너무 추워가지고 네네네. 제가 좀 체력이 되지만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수시간을 있고 이러는데 가는데 저 여의도 그 건물 있잖아요. 불 꺼진 뭐 현대카드 건물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너무 오랫동안 해보신 그 자태로 모자 롱코트 뒤집어 쓰시고 딱 응원봉 하나씩을 들면서 딱 나는 지구가 끝나도 여기서 버틴다 가결할 때까지 버틴다 같은 진짜. 그런 포스로 건물 그 사이사이 다들 짱 박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력자들은 뭐지? 그것도 뭔가 그거나 건물 사이에 들어간 거. 건물 그 딱 벽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같은 거의 그래서 저분들이 그 팬걸 연합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2시까지 불성립 선언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밖에 맞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그냥 불성립 하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고 국힘위원들은 그래서 10시 반인가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그때 10시 그래서 20분인가 불성립 그랬던 그 선언을 하신 거죠. 네, 그 계엄 선포는 그동안 윤석열이 해왔던 정치 연장이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들이 이미 윤석열에 대한 퇴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좀 궁금했어요. 윤석열이 어떤 부분들을 좀 퇴진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윤석열이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어떤 여성단체들인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저는 볼 수 있을까요?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윤석열은 그러니까 여성이나 성평등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정말 공격자인 거죠. 여성가족부 없애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책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스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사표를 내기 전까지 뭘 했냐면은 여성이라는 말을 다 정책 용어에서 삭제하는 거를 다 했어요. 삭제하는 거를 했고 2024년에 여성폭력 예산도 완전히 다 삭감했는데 그게 바로 기재부의 논리. 이거 뭐 효율 맞아? 중복 아니야? 뭐 얼마나 성과냈어? 딱 이런 걸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다 불러다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을 그냥 삭감하면서 수세적으로 너무 저희가 뭐 예산이 부족해, 세수가 부족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를 다 불러다가 이게 맞는 방향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파트너들이잖아요. 전국에 성폭력 사건이 있으면 그쵸. 같이 협력해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 다 중단시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되게
나쁜 그 정부였고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 성평등 증진에 책무가 있는데 그걸 정말 완전히 역행시키고 공격한 그런 사람이어서 많은 페미니스트 시민들은 윤석열 당선이 임박했을 즈음부터 몸으로 앓고 정말 이건 아니다. 약간 들어눕고 막 맞아. 되게 세상이 그리고 되게 공격적이 됐고 대학교 뭐 학교에서도 발표할 때 뭐 성평등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낙인이 찍히니까 그 발표 주제도 선택을 못하는 그냥 아예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이런 생존을 하시기도 했고 이랬는데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된 것이 광화문 누구 수호 그다음에 서초동 누구 수호 이러는 되게 약간 양극단의 양당 극단의 정치 팬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 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에게는 좀 나쁜 정치적인 환경이다 이런 생각은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퇴진 탄핵도 꼭 돼야 되는 게 다른 평등이나 인권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지. 이 세력이 이겼다가라고 하는 내란을 반복하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제 100번 1000번 강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치가 누구와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닌데 지금 약간 한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어 있죠.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고 팬덤 문화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윤석열 이후에 사실은 백래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성 의제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도 엄청 세졌고 그런 현상들이 좀 같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티페미니즘과 함께한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티페미니스트 세력 너무 사실 2021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때 있었는데 4월에 있었는데 그 4월 7일에 신남성 연대도 출범을 했어요. 그게 계보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남성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한 일은 뭐 성평등 집회, 뭐 재생산권, 임신 중지 뭐 관련된 집회가 있다. 그럼 다 와서 이 여성들을 찍어서 그 여성들을 이렇게 생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죠. 그리고 막 그걸 하면서 저 사람이 페미인데 저렇게 생겼고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저 사람 가만 뭐 안 둘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벌고 그다음에 그 해에 5월에 이제 GS 편의점 그 손가락 그 일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도 그 해 이제 6월에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그리고 장예찬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조금씩 자기 작전과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안티페미니스트로 이게 마치 합리와 공정이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이제 세계적인 보수 극우들이 많이 쓰는 그 레토릭을 정치권에 부지런히 들여와서 그 이준석의 프레임이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같은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뭐 이대남이 누구냐 이들이 마치 새로운 유권자 집단 확장된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정치권에서 되게 부러워한다거나 되게 이런 식의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그 정치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뭔가 되게 그렇게 약간 반응으로서 되게 일반 시민들도 약간 갈라치기 갈등이 엄청 심해진 것도 있었죠. 소위 남녀 갈등이라고 뭐 하긴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20대 남성 뭐 이대남이란 어떤 코트가 어떤 정치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세트처럼 이대녀가 따라붙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들의 출연의 이유가 이대녀 때문이고 이들이 어떤 사회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걸 이대녀 때문이고 이렇게 붙이는 건 너무 이성 중심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이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접근이 이거랑 세트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누구를 소외시키는 것처럼 뭐 성차별 정책을 이야기하면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누구를 뺏어서 이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역차별, 파이론, 뭐 특혜 이런 식의 말들이 그쵸. 같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젠더 얘기하면은 이들 거를 뺏는 것처럼 네, 이런 프레임 안에 정치권들이 다 빨려 들어간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났다. 그때쯤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온라인에서 그런 남성 차별 그런 리스트 300 몇 개가 돌아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중 하나가 되게 황당한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여성 안전주차 뭐 이런 것들이 그 리스트에 있었고 정책들이 네, 정책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여성 신문에는 있는데 남성 신문은 없다 이런. 만들어야 되는. 제가 또 미디어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자기네들 얘기를 하지 왜 남의 그런. 근데 그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옛날에 여학생에 있을 때 왜 남학생에는 없어요. 근데 그때 놀랐던 게 리스트화했다는 게 그런 좀 것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모임도 있고 남성 책 읽기 모임도 있고 열심히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지금 탄핵 국면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그러면은 어떤 얘기들이 더 나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또 드네요. 또 이런 맞아요. 갈등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어려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거죠. 강 소장님한테.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이다. 근데 저는 요새 광장에 되게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가는 이유는 좀 가면은 확실히 좀 행복한 게 있어요. 맞아. 너무 행복하고 막 그 지지난주에는 제가 약간 토요일 날 갈 때 난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면은 더 막 감기 몸살이 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막 거기 있는 동료한테 문자까지 보냈어. 나 좀 그런데 갔거든요. 그래도 갔더니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이건 제가 운동권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재밌고 진짜 그 발언하고 이런 거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진짜 행복하다라는 말을 제가 막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국면에서 뭘 해야 될까? 이게 뭐 정책적으로는 어떻고 전략적으로는 어떻고 뭐 여의도 정치 차원에서는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랄까 엄청 근본적이고 크고 되게 급진적인 변화를 우회해 가는 거에 이제는 우리가 승이 안 찬다? 그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만약에 광장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성소수자고 퀴어고 비정규직이고 이주민에게 연대하고 싶고 농민들에게 연대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 윤석열이랑 무슨 상관이야? 퇴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있죠. 해요. 있어요. 그런데 광장은 저런 얘기 왜 해?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누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뭐 김용현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용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뭐 수도 방위사령부가 어떤 데냐면은 거기가 출동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들었던 총이 뭐 얼마짜리인데 이런 얘기만 토요일에 시작부터 끝까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난번 헌재 뭐 몇 차 기일에서 뭐 누구 재판관이 뭐 김영두 재판관이 뭘 질문했을 때 누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뭐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는 집회를 우리가 매주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갈 수 있는가? 지치죠. 그게 과연 우리가 좋은 건가? 만드는 변화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아주 근본적인 힘, 근본적이라는 표현도 조금 부족하지만 되게 많은 걸 새롭게 상상하고 싶은 이런 힘이 진짜 큰 마음인 거예요. 큰 마음이고 거기에서 막 그 시민들 공론장 가보면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본주의 문제다. 지금 막 경쟁 시키고 미래가 없고 우리는 다 각자 도생 너무 지치고
지금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연대하니까 살 것 같고 맞아. 좀 사람 같고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같이 고민하고 싶고 누가 연대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럼 나 배우고 싶고 가면은 너무 행복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은 아니다. 뭔가 그게 다르다. 뭔가 이 경쟁과 맞아요.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문화 이게 그게 다른 건가? 맞아요. 그게 다르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좀 희망의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몸이 춥고 떨어도 괜찮아. 의 수준으로 내 몸이 괜찮아. 막 얼어붙어도 돼. 키세스가 돼도 좋으니 해야겠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가장 그 단단한 싸움을 나에게도 알려줘. 들려줘. 나는 몸이 얼음장이 되어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 뭘 새로운 걸 못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연대라고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설 끝나고 거제 여행 갔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나갔었는데 사람이 좀 줄긴 했더라고요. 뭐 그날은 이제 광주에도 가고 했었기 때문에 더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도 가기 전까지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뭘 하지? 이거 하면 달라지나? 근데 갔는데 달라. 갔는데 거기서 힘이 생겨. 농덕여대 학생이 이렇게 올라와서 발언하고 이런 걸 듣다 보면 그치 나 이거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고 그러니까 만나고 얘기한다라는 게 되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앞으로도 꼭 맞아요. 가야 되겠다. 이게 기본인 것 같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일단 집회를 가자.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집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늘 일을 주말에 하시느라 편집하느라고 못 갔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 광장에서 책상 차리시는 분 알죠? 알아요. 네, 초대문 저도 이렇게 공동체 할까요? 라디오 뒤에다 붙이고 부스를 차리고 편집 중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저 보시면 이렇게 인사라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가 또 조기 대선 얘기를 해볼까요?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장 끝나면 광장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 많은 단체들이 저도 이제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제 총회 준비하면서 올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본이 있어요. 뭔가요? 윤석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두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담소도 비슷하신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희망찬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우울한. 희망차일 텐데 사실 12월인가 그때 어떤 회의에서 네. 이제 곧 대선이 조기 있고 대선. 막 할 텐데 우리도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뭘 제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12월에 있을 때 좀 제발 한 주라도 늦게 하자 제발. 아직 그 대선 생각하고 막 후보들 나와가지고 막 그거 생각하면은 이 광장의 힘이 너무 이거는 너무 약간 그럴 정도로 이 여의도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또 진보 정당도 너무 그렇죠. 뭐랄까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이 정치개혁 과제 이거 너무 안 되면서 뭐 정의당도 없어지고 녹색당도 원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내면은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정의당 이런- 없어진 건 내 아니죠. 표 근데. 가져갔냐고 왜 죄송합니다. 표를 정의당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활동하고 원내에서 네, 없었다. 네, 원내에서 원내에서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그 뭔가 정책이나 법 개정 과제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맞아. 빈자리라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수화됐다. 라고 느껴요. 정치가. 네, 정치가. 그러니까 막 좋은 되게 어떤 막 노동자 입장에서 여성 비정규직 입장에서 막 돌봄 노동자 입장에서 뭔가 법들이 막 나오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견인되는 이런 힘들이 좀 있는데 그게 너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비상행동이랑 광장에서는 또 11개 분야에서 과제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개에서 한 120개 사이의 과제들이 사회 대개혁. 제안될 예정이고
지금 22일 그 광장에서부터 약간 짧게 PPT처럼 하면서라도 너무 재미없어요. 막 이름도 지었어요. 막 사이다, 뭐 광장 사이, 정책 사이다인가? 막 이런 줄임말 싫지만 그래도 정책 한마당은 좀 그렇잖아요. 뭐 조기 대선 정책 한마당 사이다 왠지 이재명 옛날에 많이 정책 한마당. 저는 좋아하지만 우린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하는데 난 좋아. 정책 한마당이니까 뭐 사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다. 이거를 이제 약간 브리핑도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알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그러니까 전국 광장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엄을 받잖아요. 극우의 출현을 받잖아요. 이 위기의식과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우리 일상에 직결돼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 경험은 되게 큰 건데 맞아요. 정치권이 되게 막 과하게 우클릭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이 불행하다는 느낌,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지금 시대에 얼마나 큰 자산이고 자원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조기 대선 주자들이든 캠프들이든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광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힘 받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광장의 요구나 광장의 분위기나 광장의 그런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여의도 정치의 현실은 굉장히 낮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제까지 차별금지법 그런 법안 계속 논의하려고 국회 가면은 교회에서 너무 반대를 하니까 반대한다. 막 지역구는 특히나 그 교회 연합회. 근데 그 교회 연합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쵸. 이번에 이제는 더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수요 시위 반대하면서 뭐 일본군 그 피해자 분들 막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부지법 폭동으로 가서 지금 구속돼 있고 이제 이 관계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가고. 그 대형 교회와 교단들 탓을 또 이번에도 할 건지 안 되죠. 이제는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동덕여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이제 기자회견 하려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사안도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가 왜 이게 젠더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죠? 동덕여대 사안에 대해서. 그러게요. 이거는 사학재단, 너무 오래된 동덕재단이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랑 전혀 학생들의 의견 수렴 구조 너무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대학을 돈벌이로 할 것인가, 뭐 되게 돈 안 되는 과 폐과하고 그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뭐 너무 상업적인 거에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이런 거의 맥락 속에서 이제 나왔던 오랜 학내 투쟁의 사안인 거잖아요.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네. 자본주의 때문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동성애자들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의 사학재단 자본.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열어놓은 광장보다 훨씬 더 좁은 이제 정치의 언어로 들어가면 좁아지는 이런 딜레마가 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민주당도 뭐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집권을 해야 된다는 그 뭔가가 생기면서 사실상 이게 우클릭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여성들이나 소수자들이 진짜 광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광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 우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주당밖에 못 찍을 걸 이렇게 하고 광장의 요구는 안 들은 채 여기를 향한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계엄일은 앞으로 계엄 사태, 비상계엄 같은 불법 계엄은 앞으로 어떻게 막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지켜야 하나 모르겠다. 지키겠죠. 결국 지키겠죠. 왜 광장에 있는 표는 왜 자기들 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네. 나는 아닌데. 집토끼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무대에서 있는 발언 거고. 좀 하세요. 네, 저요. 나는 아니다 집토끼가. 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초대하는 초대하는 게 아니야. 신청, 100대 1에 신청.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제가 아시는 분들 다 했었거든요. 신청. 신청 다 다 하셨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윤석열과 자기 의지를 이렇게 직조해내는 발언력이 능력.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아는 분들 다 떨어졌다. 네. 직조를 잘 못하셨나. 네.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사람 시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 되게 좋은 그런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뽑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네. 우리 동네 분들은 지난주에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뭐 있었나 보죠. 네. 어쨌든 나 광장에 있었는데. 그런 거를 책으로 나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런 발언 발언들.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같이 보면 예, 좋겠다. 또 지금 연구팀 한 팀이 네, 분석하고 비상등도. 계세요. 다. 그렇군요. 발언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1시간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좀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보충해 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를 시작했다가 약간 광장의 팬으로 광장에 대한 팬걸 입장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어제 헌재 그 심리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에서 진짜 너무 일하면서 ASMR처럼 매일 많은 분들이 제 옆에 매일 계신 분들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매일 그러고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극우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나가고 있는 그 결들이 좀 맞아요. 네, 느껴지고 그럴수록 이제 페미니스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을 많이 되게 멋지게 뿜뿜하고 제가 그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광장에 가면 행복하니까 그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페미니스트 구독자들에게 마무리 맞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구독자분들 같은 분을 보면서 소장님이 행복을 그렇죠.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광장에 계신 분들이 소장님의 행복이다. 제가 소장님의 행복이 되어드리면 저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권순택이 소장님의 행복이다. 네네. 행복.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이시죠, 우메 김혜정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마치가 어떠셨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광장에서 짰던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 성폭력 상담소는 제가 좋아하는 단체여가지고 저도 계속 이렇게 뭐 페북이나 이런 데 이제 친구 신청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만나뵙고 돼서 너무 반갑고. 네. SNS에서만 보던 분이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앞에 즐거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네. 그 광장은 개인으로 와도 너무 서로 얼굴 보면 행복하지만 앞으로 긴 하루하루는 서로 약간 조직되고 맞아요. 서로에게 가입되고 돈도 내고 장기적인 멤버십도 갖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단체들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신문사 뭐 진보 언론 뭐 등등 많이 함께 해주시고 멤버가 됩시다. 네. 성폭력 상담소도 이렇게 그 후원하시거나 또 가입하시거나 그럴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네트워크나 동아리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것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페미문따를 보시는 분들은 페미문따 조댓구를 좋아요 댓글 강하게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아요 구독 자신 있게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페미문따 광장 이야기 나눠봤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이게 뭐 무슨 분위기죠? 이 방송의 분위기를 희망찬 분위기죠. 희망찬 분위기이면서 되게 약간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는 이런 방송 또 앞으로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셨죠?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 그리고 게스트에게 묻어가는 방송 페미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투쟁.
윤석열아 지구를 떠나라.